이 손에 쥔 검이 얼마나 많은 목숨을 거두었는지 세는 것만으로도 손가락이 모자랄 것 같아. 하지만 내가 진짜 기억하는 건 검을 뽑지 않고 끝낸 싸움들이지. 때로는 칼자루에 손을 얹기만 해도 상대가 물러서더군. 그게 진짜 강함이라는 걸 그때는 몰랐었어. 나는 척준경. 곡산에서 태어나 이 험한 세상을 칼 한 자루로 헤쳐온 늙은 무인이야. 세상은 나를 최강의 검객이라 부르더군. 여진족들도 반란군들도 내 이름만 들으면 벌벌 떨었다고 하지. 허나 그게 전부는 아니었어. 지금 이 순간, 죽음이 코앞에 다가온 이 순간에 비로소 깨닫는 것들이 있어. 금으로 베어낸 것들보다 금으로 지켜낸 것들이 더 소중했다는 걸 말이야. 1144년, 인종 22년, 내 나이 이제 60을 넘겼고 이 늙은 몸은 더 이상 금을 들 힘도 없어. 하지만 기억은 또렷해.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지. 곡산의 그 매서운 바람, 개경 궁궐의 찬 돌바닥, 전장에서 들려오던 말바굽 소리, 그리고 내 금날에 맺혔던 피방울들까지도. 사람들은 말하겠지. 척준경, 그는 검으로 살고 검으로 죽은 무인이었다고. 틀린 말은 아니야. 하지만 그것만으론 부족해. 나는 검으로 나라를 지켰고 검으로 임금을 모셨으며 검으로 백성들을 보호했어. 내 검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신념이었지. 이제 이 모든 걸 너희들에게 들려주고 싶어. 한 무인이 살아온 이야기를. 영광스러웠던 순간들과 후회스러웠던 선택들, 피로 얼룩진 승리들과 눈물로 적신 패배들을, 그리고 마지막에 부끄럽지 않았던 한 생을. 자, 이제 시작해보자. 곡산의 그 어린 소년이 어떻게 고려 최강의 검객이 되었는지, 그 긴 이야기를 말이야. 곡산. 황해도 끝자락에 자리한 그 작은 고을이 내 모든 것의 시작이었어. 변방이라고들 하지만 나쁘지 않았지. 산은 높고 물은 차가웠고 사람들은 거칠지만 정이 많았어. 그런 곳에서 나는 자랐네. 아버지는 그 고을의 작은 무관이었어. 계급도 높지 않았고 녹봉도 넉넉하지 않았지만 검 하나만큼은 제대로 다룰 줄 알았지. 나는 그 아버지의 등을 보고 자랐어. 준경아, 아버지가 늘 하던 말이 있었어. 검은 죽이는 도구가 아니라 지키는 도구다. 그걸 잊으면 검에게 지배당하는 사람이 되고 만다. 그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지. 검이 사람을 지배한다니 우스운 소리라고 생각했어. 검은 그냥 쇳덩어리일 뿐인데 말이야. 15살 되던 해 여름, 처음으로 그 말을 이해하게 됐어. 마적대가 고을 근처에 나타났거든. 15명 정도 되는 놈들이 지나가는 상인들을 털어먹고 있었지. 아버지와 몇몇 관군들이 토벌에 나섰고 나는 따라가고 싶다고 떼를 썼어. 아직 일러. 아버지가 고개를 저었지만 나는 몰래 뒤를 따랐어. 호기심이 강한 나이였거든. 골짜기에서 마작대와 마주쳤어. 놈들은 우리를 보고 비웃었지. 고작 5명의 관군이 뭘 할 수 있겠냐면서 말이야. 싸움이 시작됐어. 칼과 칼이 부딪히는 소리가 골짜기에 울려 퍼졌지. 아버지의 검술은 아름다웠어. 마치 춤을 추는 것 같더군. 그런데 한 놈이 아버지의 옆구리로 기어들어오는 게 보였어. 아버지는 다른 놈과 싸우느라 보지 못했지. 그 순간 내 몸이 저절로 움직였어. 숨어있던 바위 뒤에서 뛰쳐나가 그놈에게 달려들었지.
손에는 아버지가 써달라고 준 작은 검이 들려 있었어. 그놈이 돌아보며 칼을 휘둘렀지만 내가 더 빨랐어. 옆구리에 검끝이 들어가는 감촉이 지금도 생생해. 뜨거운 피가 손에 튀었어. 그놈이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지. 처음 사람을 베었어. 손이 떨리동은. 하지만 떨려도 칼은 정확했지. 그날 밤 아버지가 내 어깨에 손을 올렸어. 이제 알겠느냐? 검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를. 그때서야 깨달았지. 검은 정말로 무거운 거였어. 쇠의 무게가 아니라 생명의 무게 말이야. 그 일이 있은 후로 나는 변했어. 검술에 더욱 매진했지. 아버지한테서 배울 수 있는 건 다 배웠고 고래원 무사들한테도 틈틈이 배웠어. 20살이 되던 해 아버지가 말했어. 이제 개경으로 가야 할 때가 되었다. 여기선 내 그릇이 너무 작아. 무과에 급제하라는 뜻이었지. 솔직히 무서웠어. 개경은 내게 너무 큰 세상이었거든. 하지만 아버지의 검을 물려받고 길을 떠났지. 곡산에서 개경까지 꼬박 열흘 걸리는 길이었어. 길에서 만난 한 노인이 있었어. 이름도 묻지 않았고 어디서 온 사람인지도 몰랐지만 검술만큼은 내가 지금까지 본 사람 중 가장 뛰어났어. 젊은이, 검을 배우고 싶거든. 나를 따라오게. 그 노인을 따라 산속으로 들어갔어. 한 달을 그곳에서 지냈지. 노인은 내게 진짜 검술을 가르쳐줬어. 검술은 기교가 아니다. 마음이다. 노인이 늘 하던 말이었어. 마음이 흔들리면 검도 흔들리고 마음이 고요하면 검도 고요해진다. 그 노인한테서 배운 게 나중에 내 생명을 여러 번 구해줬어. 단순히 빠르고 강한 검술이 아니라 상대의 마음을 읽는 검술을 배웠거든. 한 달 후 노인이 사라졌어. 아침에 일어나 보니 그냥 없더군. 꿈이었나 싶을 정도로 허무하게 말이야. 하지만 내 검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지. 전에는 힘으로만 싸웠다면 이제는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검을 놀릴 수 있었지. 개경에 도착했을 때의 그 충격이란 아직도 잊을 수 없어. 높다란 성벽, 웅장한 궁궐, 넓은 대로. 곡산 같은 시골에서 자란 내게는 모든 게 신기했어. 사람도 많고 집도 크고 화려하고. 무과 시험이 있기까지 며칠 시간이 있었어. 그동안 개경 구경을 했지. 시장도 가보고 술집도 들러보고. 정말 다른 세상이더군. 시험 당일이 왔어. 수백 명의 젊은이들이 모였지. 다들 자신만만해 보였어. 좋은 갑옷에 좋은 검. 나는 초라해 보였을 거야. 첫 번째 시험은 활쏘기였어. 별로 어렵지 않았지. 두 번째는 말타기. 이것도 무난했어. 문제는 검술이었어. 1대1로 상대와 겨루는 거였지. 첫 상대는 개경 양반집 도련님이었어. 비싸 보이는 갑옷에 화려한 검. 하지만 검을 잡는 자세부터 틀렸지. 세 합도 안 되어 끝났어. 그 도련님의 검이 허공을 가르는 사이에 내 검끝이 그의 목에 닿아 있었거든. 두 번째, 세 번째 계속 이겼어. 나중에는 상대들이 나를 보고 겁을 먹더군.
마지막 상대는 좀 달랐어. 서북면 출신의 무사였는데 실전 경험이 많아 보였지. 칼에 상처도 많고 몸에도 상처가 많았어. 이번엔 진짜 싸움다웠어. 검과 검이 부딪히고 밀고 당기고 한참을 겨뤘지. 하지만 결국 내가 이겼어. 그 노인이 가르쳐준 검술 덕분이었어. 상대의 마음을 읽고 빈틈을 찾고 그 순간을 놓치지 않는 것. 시험관들이 웅성거렸어. 그러더니 한 사람이 일어나더군. 저 젊은이를 어전으로 데려와라. 숙종 임금님 앞에서 검술 시범을 보이라는 거였어. 꿈만 같았지. 궁궐하는 말이야.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어. 금으로 장식된 기둥들, 비단으로 꾸민 벽들, 그리고 그 한가운데 앉아 계신 임금님. 검술을 보이거라. 떨리는 손으로 검을 뽑았어. 그리고 그동안 배운 모든 검술을 보여줬지. 검이 공중에서 그리는 궤적마다 바람이 일었고 마지막엔 허공의 낙엽 하나를 정확히 2동강 내면 마무리했어. 그날 내 검이 공중에서 그린 궤적을 아직도 기억해. 마치 용이 하늘을 날아오르는 것 같다고 나중에 어떤 신하가 말해주었지. 그렇게 나는 궁궐의 무사가 되었어. 곡산의 가난한 무관 아들에서 임금님을 모시는 무사로 말이야.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 진짜 시험은 이제부터라는 걸 말이야. 궁중 생활이 익숙해질 무렵 북방에서 소식이 날아왔어. 여진족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였지. 우리 국경을 넘나들며 백성들을 괴롭히고 곡식을 빼앗고 가축을 몰아가고 있다는 소식이었어. 1107년이었지. 숙종 임금님께서 크게 노하셨어. 이놈들이 우리를 만만히 보는구나. 이번엔 확실히 혼내주었겠다. 윤관 원수가 대장군으로 임명됐어. 그분은 정말 대단한 분이셨지. 키도 크고 목소리도 우렁차고 무엇보다 군사들이 우러러보는 그런 장수였어. 나도 그 원정군에 편입됐어. 처음 맡은 임무는 정찰대장이었지. 궁중에서 검술만 연마하던 내게는 전혀 다른 세계였어.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점점 느꼈어. 공기가 차가워지고 바람이 거세어지고 사람들의 표정이 굳어지는 걸 말이야. 전쟁의 냄새가 났거든. 압록강 근처에 도착했을 때 처음으로 여진족 기병들을 봤어. 말이 빨라. 정말 빨랐어. 바람처럼 달려와서 화살을 쏘고는 또 바람처럼 사라져버리지. 우리가 쫓아가려고 하면 이미 저 멀리 가 있더군. 저놈들은 늑대 같아. 옆에 있던 노장수가 중얼거렸어. 무리지어 다니면서 약한 놈만 골라 물어뜯지. 그 말이 맞았어. 여진족들은 정면 승부를 피했어. 항상 우리가 방심할 때, 지칠 때, 흩어져 있을 때 나타나서 공격하고는 금세 사라져버렸지. 하지만 우리도 가만히 있진 않았어. 윤관 원수는 영리한 분이셨거든. 여진족들의 습성을 이용해서 함정을 파기 시작했어. 놈들이 우리를 사냥한다고 생각하겠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놈들을 사냥하고 있다. 원수님이 부장들에게 말씀하시던 게 기억나. 매복작전이 시작됐어. 일부러 약해 보이게 행동하면서 여진족들을 유인하는 거였지. 나는 그 미끼 부대의 선두에 서 있었어. 떨렸어. 솔직히 무서웠지. 궁중에서의 검술 시범과는 차원이 다른 일이었거든. 여기서는 진짜로 죽을 수도 있었으니까. 그런데 신기한 게 막상 적들이 나타나자 모든 두려움이 사라졌어. 그동안 배운 검술이 몸속에서 저절로 움직이더군. 그날은 안개가 짙었어. 새벽부터 산골짜기에 하얀 안개가 깔렸어. 몇 걸음 앞도 보이지 않았지. 오늘 같은 날이면 놈들이 나타날 거야. 윤관 원수가 말씀하셨어. 안개를 이용해서 기습해 올 테니까. 과연 그랬어.
해가 중천에 뜰 무렵 안개 속에서 말바꿈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지. 둠둠둠, 둠둠둠. 처음엔 작게 들리더니 점점 커졌어. 마치 천둥 소리 같더군. 땅이 울릴 정도였지. 준비! 우리는 미리 정해진 자리에 숨어 있었어. 나는 큰 바위 뒤에 웅크리고 앉아서 검자루를 꽉 쥐고 있었지. 안개 속에서 그림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 여진족들이었지. 수는 20명 정도 되는 것 같았어. 그들의 우두머리로 보이는 놈이 앞장서고 있었지. 덩치가 크고 수염이 길고 등에는 커다란 활을 메고 있더군. 신호가 떨어졌어. 윤관 원수가 손을 들어 올렸다가 내렸지. 순간 숲 전체가 폭발하는 것 같았어. 우리 병사들이 일제히 뛰쳐나가면서 소리를 질렀거든. 으아! 여진족들이 당황했어. 예상하지 못한 매복이었으니까. 말들이 놀라서 뒷발을 들고 일어섰고 기병들은 균형을 잡으려고 안간 힘을 썼지. 그 틈을 놓칠 내가 아니었어. 바위 뒤에서 뛰쳐나가 가장 가까이 있던 놈에게 달려들었지. 그놈이 나를 보고 활을 당기려고 했어. 하지만 내가 더 빨랐지. 한 번 도약해서 말 위로 뛰어올랐어. 검이 그놈의 옆구리를 파고들었어. 따뜻한 피가 내 손등에 튀었지. 그놈이 말에서 굴러 떨어졌고 나는 재빨리 땅에 착지했어. 왼쪽에서 화살이 날아왔어. 휙 하는 소리가 귀를 스쳤지. 몸을 낮추며 검을 뽑는데 이미 적 하나가 내 앞에 서 있더군. 그놈은 큰 도끼를 들고 있었어. 위에서 아래로 내리치려고 했지. 도끼가 내 머리 위로 떨어지는데 나는 오른쪽으로 몸을 굴렀어. 도끼가 땅을 쳤어. 흙이 튀어오르는 소리가 났지. 그 틈에 일어나서 놈의 옆구리를 찔렀어. 하지만 놈이 가죽 갑옷을 입고 있어서 깊이 들어가지 않았어. 놈이 아픔에 소리를 지르면서 팔꿈치로 내 얼굴을 쳤지. 입에서 피가 났어. 하지만 물러날 수는 없었지. 다시 검을 들어 놈의 목을 겨냥했어. 놈이 도끼로 막으려고 했지만 내 검이 더 빨랐어. 목 옆에 큰 핏줄을 끊어버렸거든. 놈이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어. 세 번째 놈이 뒤에서 달려들었어. 뒤돌아보니 창을 든 기병이었지. 말을 타고 달려오면서 창끝을 내 가슴에 겨누고 있었어. 시간이 없었어. 피할 수도 없었고. 그 순간 그 노인이 가르쳐준 게 생각났어. 상대의 마음을 읽어라. 그 기병의 눈을 봤어. 놈은 내가 왼쪽으로 피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지. 그래서 창끝을 살짝 왼쪽으로 기울이고 있었어. 나는 오른쪽으로 몸을 던졌어. 창끝이 내 왼팔을 스쳤지만 치명상은 아니었어. 그리고 말이 지나가는 순간 검으로 놈의 다리를 베어버렸지. 놈이 말에서 떨어졌어. 땅에 굴러 떨어지면서 신음소리를 냈지. 나는 재빨리 달려가서 놈의 목에 검끝을 대었어. 항복하라. 놈이 고개를 끄덕였어. 더 이상 싸울 의지가 없어 보이더군. 주위를 돌아보니 전투가 끝나가고 있었어. 우리가 이기고 있었지. 여진족들 중에 살아남은 놈들은 도망치고 있었고 나머지는 죽거나 항복했어. 그런데 한 놈이 도망치지 않고 있었어. 아까 봤던 우두머리였지. 그놈은 혼자서 우리 병사 5을 상대하고 있었어. 대단한 놈이었어. 검술이 정말 뛰어나더군. 우리 병사들이 둘러싸고 있는데도 밀리지 않았지. 나는 그놈에게 다가갔어. 뭔가 이상했어. 그놈의 검술에서 익숙한 뭔가가 느껴졌거든. 모두 물러서라. 내가 상대하겠다. 그놈이 나를 봤어. 그리고 웃었지. 비웃음이 아니라 반가워하는 듯한 웃음이었어. 드디어 제대로 된 상대가 나타났군. 그놈의 말투가 우리말이었어. 여진족 치곤 너무 정확한 우리말이었지. 너는 누구냐? 그것도 모르고 덤비려고? 용감하긴 하구나.
대화를 나누는 사이에도 서로의 거리를 재고 있었어. 누가 먼저 공격할지, 어떤 각도로 공격할지를 말이야. 그놈이 먼저 움직였어. 정말 빨랐지. 검이 내 목을 향해 날아왔어. 나는 몸을 뒤로 젖히며 검을 틀어 막았어. 철캉하는 소리와 함께 불꽃이 튀었지. 그놈의 힘이 장난이 아니었어. 검을 막는 순간 팔이 저려올 정도였지. 하지만 나도 만만치 않았어. 검을 밀어내면서 반격했어. 놈의 가슴을 겨냥해서 찔렀지. 하지만 놈이 옆으로 몸을 틀면서 피했어. 그리곤 역시 빠른 속도로 내 옆구리를 노렸어. 간발의 차이로 피했지만 검끝이 내 갑옷을 긁어갔어. 이런 식으로 한참을 겨뤘어. 서로 밀고 당기고 찌르고 베고 맞고 피하고 정말 치열한 싸움이었지. 그런데 점점 알겠더군. 그놈의 검술이 어디서 배운 건지 말이야. 내가 산속에서 만났던 그 노인의 검술과 비슷했어. 혹시... 그 생각이 드는 순간 놈의 검이 내 어깨를 스쳤어. 뜨거운 피가 흘러내렸지만 내 검은 이미 그놈의 심장을 꿰뚫고 있었어. 놈이 놀란 눈으로 나를 봤어. 그리고 피를 토하며 쓰러졌지. 좋은 검술이었다. 그게 그놈의 마지막 말이었어. 그 전투가 끝난 후 윤관 원수가 내게 다가왔어. 훌륭했다, 척준경. 네 덕분에 이 전투를 승리로 끝낼 수 있었다. 하지만 나는 기뻐할 수 없었어. 그 여진족 우두머리를 죽이면서 뭔가 찜찜한 기분이 들었거든. 그놈도 나처럼 누군가한테 검술을 배웠을 텐데 어쩌다 이렇게 족이 되어 죽고 말았을까. 그날 밤 동료들과 승리의 술을 마시면서도 마음 한구석이 무겁더군. 준경이 형, 왜 그렇게 시무룩해? 나보다 1살 어린 이호기가 물었어. 그 친구는 남쪽 출신이라 전투 경험이 별로 없었는데 이번이 첫 실전이었거든. 별거 아니야. 그냥 생각이 좀 많아서. 첫 전투치고는 너무 잘 싸우던데 나는 다리가 후들후들 떨렸는데 말이야. 맞아. 첫 전투였어. 궁중에서 검술을 익히긴 했지만 실제로 목숨을 걸고 싸운 건 그때가 처음이었지. 그런데도 무서움보다는 뭐라고 할까? 익숙함이 더 컸어. 마치 오래전부터 해온 일인 것처럼 자연스럽더군. 이상했어. 그 후로도 여진족과의 전투는 계속됐어. 크고 작은 싸움들을 겪으면서 나는 점점 더 강해져. 검술뿐만 아니라 전투 감각도 늘어갔고. 윤관 원수는 9개의 성을 세워 여진족들을 완전히 몰아내려고 했어. 구주라고 불렀지. 함주, 영주, 웅주 하나하나 성을 쌓아가면서 우리의 영토를 넓혀갔어. 나는 그 과정에서 많은 것들을 배웠어. 단순히 개인의 검술만으로는 전쟁을 이길 수 없다는 것도 알았고, 동료들과의 협력이 얼마나 중요한지도 깨달았지. 이호기와는 특히 친해자. 그 친구는 활을 잘 쏘았거든. 나는 근접전을, 그 친구는 원거리 지원을, 이런 식으로 짝을 이뤄서 싸웠지. 형,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면 뭐 할 거야? 어느 날 밤 이호기가 물었어. 글쎄, 생각해 본 적이 없네. 너는? 나는 장가 들고 싶어. 예쁜 처자하고 결혼해서 아이들도 낳고 평범하게 살고 싶다고. 평범한 삶. 나한테는 너무 먼 이야기 같았어. 이미 검에 길들여진 인생이었거든. 하지만 그때만 해도 행복했어. 동료들과 함께 적을 무찌르고 나라를 지키고 백성들을 보호한다는 자부심이 있었지. 세상이 이렇게 복잡해질 줄은 그때는 몰랐어.